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카이로에 있는 마타이아, 메터, 지구의 조용한 거리가 갑자기 놀라운 발견의 중심이 됩니다. 이 번잡한 동네에서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26톤의 거대한 석영 동상. 그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전설적인 통치자 중 하나인 페로 램시즈 II를 대표한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동상도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고고 학적 발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램시즈 엘 그란데이라고도 하는 램시즈 II는 3000년 전에 나인틴 왕조에서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그것은 왕일 뿐만 아니라 시리아에서 누비아로 이집트의 영향을 확대한 강력한 인물이었다. 고대 도시 헬리오폴리스의 수세기 동안 무친이 동상을 발견하면 우리에게 유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이 걸작을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은 흉상, 머리, 크라운, 오른쪽 귀, 오른쪽 눈의 일부를 포함한 주요 조각을 회수했습니다. 이 유적은 고대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사원 중 하나인 램시즈 II의 태양 사원 폐허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성전의 대부분이 수세기 전에 약탈되었지만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실제 역사적 보물입니다. 인정받는 이집트 학자 살리마이 크람 박사는 이 발견을 화려한 것으로 묘사했으며 이집트의 태양신의 신화를 이해하는 사이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문가들은 동상을 계속 파고 복원합니다. 그것이 람세스 II를 대표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레이트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될 것이며 방문객들은 고대 이집트의 위대함에 밀접하게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여전히 많은 비밀을 모래 아래에 유지합니다. 한 번 고대 이집트 도시 아비도스의 중심부에서는 고대 세계의 가장 수수께끼적이고 매혹적인 기념물 중 하나인 오시리온입니다. 20세기 초에 고고학자 핀니와 마어거리트 머리가 발견한 이 지하사원은 이집트 판테온의 가장 중요한 신들 중 하나인 오시리스 신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오시리온은 독특하고 신비한 건축물로 두드러집니다. 다른 이집트 사원과 달리 마치 훨씬 낮은 수준으로 지어집니다. 그의 거대한 화강암 블록과 그의 거대한 디자인은 스톤헨지의 거대 구조를 상기시켜 주었고 일부 연구자들은 그들의 진정한 기원과 목적을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시리온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성 중 하나는 중앙방입니다. 거대한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1년 내내 물이 홍수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홍수가 의도적이며 사망 후 부활과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와 관련된 재생 및 중생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시리온은 또한 성전을 이집트 우주론과 신화의 개념과 연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천문학적 정렬과 흥미로운 상징을 제시합니다. 구조의 정밀도와 석재블록의 거대한 성은 당시의 기존의 건축 기술에 도전하여 공학과 천문학에 대한 고급 지식을 시사합니다. 수년에 걸쳐 오시리온은 고고학자와 역사가들 사이에서 수많은 연구와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이가 많을 수 있으며 알려진 파라오 왕조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기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시리온은 큰 관심을 가진 고고 학적 장소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 연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매년 수많은 방문객들이 아비도스로 가서 이 수수께끼의 성전을 탐험하고 포함된 고대 미스터리를 반영합니다. 요약하면 오시리온은 숨겨진 고대의 보석으로 기념비적인 건축물, 깊은 상징주의 및 그것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 매료시키는 미스터리의 분위기를 결합한 기념비입니다. 2번, 서카러 관의 보물. 서카러는 이미 조서에 비틀거리는 피라미드에 의해 유명하지만 지금은 다시 뉴스입니다. 고고학자들은 250개의 페인트 나무관, 150개의 청동 조각상 및 많은 다른 유물을 인상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이 보물은 기원전 500년경 이집트 후반부터 데이트를 했으며
고대의 삶과 죽음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카이로 외곽에 위치한 서카로는 2018년부터 발견의 핵심 지점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발견 중에는 어누비스, 아이시스, 오사이리스 및 베스테트과 같은 이집트 신의 동상이 있습니다. 가장 매혹적인 대상 중 하나는 비틀거리는 피라미드 뒤에 있는 천재 건축가인 이모터프의 헤드리스 동상입니다. 이것은 서카로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임을 확인합니다. 관은 인상적인 보존 상태에 있으며 여전히 미라, 부적 및 나무 상자를 포함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서 분석되고 있으며 이집트의 영적 신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고대 텍스트인 죽은 사망의 구절을 담을 수 있는 파피루스의 롤입니다. 다른 보물로는 뮤지컬 시스타, 여신 아이시스에 전념하는 의식에 사용되는 뮤지컬 시스터와 아이시스의 황금 조각상과 더 오래된 시기의 네프티즈가 있습니다. 화장품과 보석과 같은 일상적인 사용의 대상도 발견되었으며 이는 고대 이집트의 일상생활에 대한 독특한 비전을 제공합니다. 이 놀라운 작품들은 곧 그레이트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될 것이며 방문객들은 그들의 아름다움과 역사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카로는 여전히 많은 비밀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계시를 가진 유일한 사이트는 아닙니다. 룩소르에서 8개의 미라와 많은 유물이 있는 무덤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대의 삶, 죽음 및 신념에 대한 또 다른 매혹적인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3번, 콜럼비아 전 항공기. 우리가 고급 기술을 대표하는 고대 유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독특한 예 중 하나는 현대 비행기의 악명 높은 작은 금 입상의 예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고대 우주 비행사 이론에 대한 매우 중요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1997년 독일 항공 전문가들은 콜럼버스 전 항공기의 비행 용량을 랜딩 트레인과 엔진을 갖춘 스케일 모델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델의 부품을 추가할 필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매우 간단했습니다. 디자인의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2000년 전에 원주민들이 모든 일을 수행했습니다. 원격 제어 모델이 완료되면 즉석 트랙에서 테스트하고 이륙하여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이 조상 사람들이 만든 공기 역학적 디자인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번호 4. 룩소르의 숨겨진 무덤. 룩소르의 드라 아부 엘나가가 DRA 아부 엘나거의 느크라폴리스의 조용한 모래에서 놀라움으로 가득 찬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왕의 유명한 계곡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은 장례식장에서 유저에트라는 사람에 속한 8명의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파라오가 아니라 약 3000년 전에 엑스비아야이 왕조에서 도시의 중요한 판사였습니다. 무덤은 역사적 보물의 진정한 가슴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녹색 및 노란색 색조로 장식된 관은 여전히 인상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이 석관은 마치 이야기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사망한 사람들의 얼굴에 조심스럽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덤 안에는 어시브티즈라는 1000개가 넘는 작은 조상이 있었습니다. 이 인형은 다른 삶을 여행할 때 영원한 조수로서 내세해서 고인을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덤에는 T 형태의 구조가 있으며 열린 안뜰, 긴 복도 및 내부 챔버가 있습니다. 9m 깊이의 장례식에서 고고학자들은 탐험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카메라에서 더 많은 조각상과 가능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캘리드 엘린이 이집트 고대 유물 장관은 그 결과를 놀라게 했다. XXI 왕조 기간 동안 많은 무덤이 쇠약해졌을 때 일부 미라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의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다채로운 관와 복잡한 비문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죽음 후의 생명을 위해 가지고 있었던 깊은 존중을 반영하는 반면 어셰브티는 그 너머에 대한 그들의 상세한 비전을 드러냅니다. 고고학자들이 계속 발굴함에 따라 여전히 봉인된 카메라에서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커집니다.
이집트의 오래된 장례식 전통에 대한 더 많은 미라, 유물 또는 반응이 있습니까? 유저에트의 무덤을 발견한 것은 이집트인들의 사망자와 고대의 죽음을 둘러싼 복잡한 관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번호 5. 세일 앨범. 서카러의 고대 묘지에서 발견된 이 앨범은 뛰어난 공예품과 치수에 놀랍습니다. 직경이 약 2피트의 직경으로 복잡한 디자인은 연구원들에게 흥미진진한 동심원 원형 패턴을 보여주어 고대 잃어버린 기술 또는 고급 기계 장치의 일부가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일부는 그것이 물을 지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세계의 로브의 처분은이 이론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그것은 중앙축 주위의 회전 메커니즘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앨범의 공예는 정말 놀랍습니다. 중앙에서 뻗어있는 얇은 칼날이나 꽃잎이 각각 완벽하게 형성되고 대칭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디스크에서 발견된 호기심 많은 화상 자국은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으며 유물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심화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목적으로 시간 측정 장치, 천문학적 기기 또는 기계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디스크에 연결된 기어 부품과 유사한 세 가지 조각이 있으며 이는 고급 기술과의 링크를 제안합니다. 안티-라이프 메커니즘과 같은 엔지니어링 기술로 알려진 다른 고대 문명의 인공물과의 비교는 고대 문화들 사이에서 기계 공학에 대한 지식 아이디어를 뒷받침합니다. 이 유사성은 고대 문명의 진정한 역량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고급 기술의 잃어버린 전통을 암시합니다. 6번, 사카라세. 1898년에 고고학자들은 이집트의 서카러에 있는 파디비이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덤 안에서 그들은 지상 소지품으로 둘러싸인 미라를 발견했으며 이후에 그를 동반하기 위해 근처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배열되었습니다. 평범한 세라믹, 도구 및 기타 장례식 세트 중에서 그들은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의 작은 모델. 그들이 이 새 모델을 카탈로그로 만들었을 때 그는 거의 완벽한 대칭으로 인해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새 날개는 17cm 이상 측정되었으며 무게는 39g에 불과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새는 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날개는 몸의 상단에 있는 슬롯에 연결되어 이집트 조류의 전형적인 모델과 같이 뒤로 접힌 대신 비행 중인 것처럼 바깥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면밀히 연구할 때 그들은 서카러의 새가 한쪽의 눈을 제외하고는 공기 역학적 및 성화되지 않은 날개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꼬리가 현대식 안정기와 비슷한 90도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비행기 모델처럼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아직 발견되었을 때 비행기가 아직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처음에 고고학자들은 그것이 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70년 동안 쇼케이스로 유지했습니다. 1969년 해부학 교수이자 여러 항공클럽의 회원인 컬릴 메시아 박사는 그를 오래된 모델 평원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되지는 않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은 진보된 기술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메시아는 체중을 절약하기 위해 새의 그림이 부족하다고 추측했으며 그의 수직꼬리가 방향타로 작용했다고 제안했습니다. 수평 안정제의 부족에 대한 그의 이론은 증거가 부족했지만 새는 실제 크기의 비행기를 대표한다고 대담하게 말했다. 이 발견은 계속해서 토론의 문제로 고대 기술에 대한 우리의 아이디어에 도전합니다. 번호 7. 시커메트 동상. 여신 시커메트는 고대 이집트의 가장 충격적인 상징 중 하나입니다. 여성의 몸과 사자의 머리로 힘, 보호 및 신성한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의 이름은 강력한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머리에 태양 디스크로 표현되어 태양의 신인 라와 연결됩니다. 엑스베아야의 왕조에서 페로 아모노테프 3의 통치 기간 동안 730개 이상의 시커메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둡고 저항력 있는 돌인 그레너다이오라이터의 새겨진 이 조각품은 이집트 공예품의 진정한 걸작입니다. 그의 가발 가닥에서 손목의 팔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은 당시 조각가들의 놀라운 재능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많은 조각상? 프랑스 이집트 학자진 요야트는 그들이 시커메트의 파괴적인 성격을 진정시키고 그의 힘을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식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수백 개의 조각상을 조각하는 데 필요한 시간, 자원 및 기술은 아모노테프 3가의 치열한 여신에게 준 엄청난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 조각상들은 매혹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로 에이커네이턴이 이집트의 종교적 전통을 바꾸려고 했을 때 어마언어의 시대에 아모노테프 3라는 이름의 많은 비문이 제거되었습니다. 나중에 일부 조각상은 녹음, 새로운 장소로 옮겨졌거나 심지어 마무리 없이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중요성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세크메트의 이중 측면을 상징합니다. 파괴적이고 보호적입니다. 오늘날 시커메트 조각상은 카이로에서 뉴욕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박물관과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견됩니다. 각각은 신들이 인간 사이에서 믿어지고 그들에게 헌신이 삶의 각 측면을 형성하는 시대와 강력한 연관성입니다. 완전성에 대해 세련되거나 미완성이 남아있든 이 조각들은 계속해서 놀랍고 영감을 받아 고대 이집트의 예술, 영성 및 유산을 상기시켜줍니다. 번호 8. 스톤헨지의 푸른 돌의 신비. 유명한 영국식 돌원인 스톤헨지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위대한 미스터리의 장소입니다. 그중 하나는 블루스톤즈로 알려진 사이트에서 가장 작은 돌 중 40개가 넘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주변 지역의 어느 곳에서나 나옵니다. 대신 그들은 웨일즈의 펜브록시어에 있는 프레질라이 언덕에서 추출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320km 떨어져 있으며 5,000년 전에 누군가가 어떻게 운송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2019년에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돌이 취한 언덕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학계는 각 천연 암석 기둥 사이의 수직 지점을 열기 위해 외지를 사용하여 암석을 추출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프레질라이 힐즈의 카온 고다그 사이트 아래 계곡에서 인간이 만든 석재 및 목재 플랫폼을 발견했으며 아마도 스톤헨지의 건축가가 만들고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마침내 돌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기본 경사에서 분리된 방법을 설명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거대한 거리를 통해 또는 어떻게 운반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번호 9. 신성한 동물 미라. 기저의 네크라폴리스는 고대 이집트의 영적 신념을 드러내는 동물과 조각상의 미라 모음인 매혹적인 발견으로 다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코브라, 조류, 악어, 심지어 미라 딱정벌레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순한 보존 동물이 아니었다. 이집트인들에게 그들은 신성하고 신들의 살아있는 표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악어의 세 조각상이 주목을 받았으며 각각 미라가 있는 악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폭이 30cm가 넘는 거대한 딱정벌레 형태의 유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집트에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딱정벌레는 이집트 문화의 르네상스와 보호를 상징했으며 이 발견은 영적 실천에서의 곤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미라의 전문가인 설리마 이크럼 박사에 따르면 이집트인들은 두 가지 주요 이유, 즉 신들과 신성한 제물로 동물을 미라화했습니다. 동물 미라는 단순한 동상이나 조각보다 훨씬 강력한 제물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여전히 흥미진진한 연구원들 중 하나는 사자 미라의 부족입니다. 이집트 문화에서의 고양이는 힘과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바로는 그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사냥했고 그들의 이미지는 예술과 신화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나 미라 라이온스는 매우 레어니다. 에너멜 먼멜 리서치 프로젝트의 카니 로어드와 같은 전문가들은 희귀성의 이유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작은 생물조차도 신성과 관련이 있는 독특한 삶의 측면을 보여줍니다.